오버더탑 코멘트 9월 22일 추석 때 동북아시아에서는 추석 때 중부 유럽, 아프리카,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캐롤라이나주에 폭우가 내렸고 아프리카에서는 최소 1000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이주했고 중국에선 2번이나 태풍을 맞은 상하이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1년 만기 대출금리를 3.35%로 유지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5년 만기 대출금리도 3.85%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대출금리를 더욱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인 학생과 엄마에 대한 테러가 중국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요일에 심천의 일본 학교 근처에서 일본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0세의 학생이 학교로 가는 길에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년을 공격한 사람은 이미 자백을 했으며 2015년에도 공공통신시설을 파괴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이후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묻지마 공격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향후 일본의 대중국 투자라든지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내 일부 일본 기업은 이 사건 발생 후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수요 촉진을 위해 주택 수요 구매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간은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비지역 구매자, 즉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 허가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소도시 규모에서는 이미 제거가 된 규제입니다. 폭스바겐은 40년 된 가장 오래된 중국의 파트너 SAIC 모터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난징 공장 하나를 폐쇄하고 더 많은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난징 공장에서는 폭스바겐의 파사트와 스코다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36만 대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며칠 남지 않은 마감일을 앞두고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면서 논의를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한 공식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양측이 가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독일 같은 국가는 여전히 추가 관세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10% 관세에 더해지는 관세는 9%에서 35.3% 범위이며 5년간 유효합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가 부과한 100% 관세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BYD는 헝가리에 유럽 조립 공장을 만들 계획이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유럽에서 합작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에서의 사업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의 이익 전망치를 낮추었고 2020년 6월 이래 하루 중에 가장 큰 폭인 8.4%까지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58세의 홍콩인 한 명이 금요일에 소셜미디어에 선동적인 게시물을 239개 올린 혐의로 1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어 이틀 사이에 새로운 국가안보법에 따라 투옥된 세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시위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27세의 홍콩 남성이 14개월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짜 홍콩은 이제 중국입니다. 싱가포르 주민의 상당수가 살인, 대량 마약 거래, 총기 범죄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가 의뢰한 2023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인 77.4%가 이에 강력히 동의하거나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에 실시된 동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7%가 동의했었습니다. 이 조사는 15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로 실시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7월에 갑자기 금리를 인상했고 강경한 견해를 유지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줬던 일본의 중앙은행은 금요일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0.25%로 변동 없이 유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일본의 경제활동과 인플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도 국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인도 남부 첸나이 공장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시위를 계속할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해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가전제품 공장에서 이들은 임시 텐트를 치고 작업을 방해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삼성의 연간 인도 매출 120억 달러, 16조 320억 원 정도의 약 3분의 1을 기여하는 이 공장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파업 중의 하나이며
인도의 모디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인도에서 제조하고 6년 안에 전자제품 생산량을 3배인 5천억 달러, 668조 원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평균 월 2만 5천 루피, 4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3만 6천 루피, 57만 6천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2014년 9월 9일부터 무근무 무급의 방식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날까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으며 직원들이 4일 이내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되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스케쳐스라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즐겨 신는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 또한 중국 매출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작년엔 29.38% 상승했고 올해는 0.9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상당히 편하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한번 신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